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돼. 정말 실망이야. 더 이상 못 보겠어. 당장 가자. 박수진의 가족은 평범했다. 남편 최민호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중학생 딸 유나는 외고 진학을 준비하는 모범생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들, 주말마다 함께 보던 영화, 딸의 성적표를 보며 흐뭇해하던 남편의 미소, 그 모든 것이 진짜라고 믿었던 시간들. 수지는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쁠 때도 주말에 가끔 야근을 할 때도 의심하지 않았다. 15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함께 꾸려온 삶, 그 시간이 믿음을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가을 남편이 쓰러졌다. 암 진단, 항암 치료,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정리하던 어느 날, 수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 연우야. 수많은 메시지들, 사진들.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알던 남편은 반쪽의 진실이었다는 것을. 더 충격적인 건 그 상대가 남편의 회사 동료, 서연우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그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복수를 꿈꾸며 수지는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건 예상치 못한 진실이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시청 후에는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박수진은 남편의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로비, 오가는 사람들. 그 중 한 명이 서연우일 것이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수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회전문을 돌아 로비에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이 매끄럽게 빛났다. 천장이 높았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수지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딸깍딸깍.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었다. 안내 직원이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여자가 걸어 나왔다. 서연우였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예쁘고 세련됐다. 네이비 블루 원피스에 하이힐. 긴 머리가 찰랑거렸다.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모습이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두 여성이 마주 섰다. 2미터 정도의 거리. 서연우의 표정은 담담했다. 너무 담담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민호 씨 알죠? 네.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대답했다. 감정이 없었다. 수지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사람, 내 남편이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로비의 소음들이 멀어졌다. 에어컨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엘리베이터 벨 소리. 모든 것이 희미해졌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만 무거웠다. 서연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과장님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연우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저도 정신 못 차렸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사과. 너무 쉽게 나온 사과. 마치 연습한 것처럼 매끄러웠다. 수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사과한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예전에 다 끝난 일이에요.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잠깐. 남편의 휴대폰에는 2년치 메시지가 있었다. 사진도, 통화 기록도, 병원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 소송할 거예요. 상간녀 소송. 남편 휴대폰에 증거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서연우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곧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소송. 못 하실 텐데요. 왜요? 증거가 있는데 왜 못해요? 서연우는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수진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보였다. 발신자 이름이 박수진이었다. 분명 수진의 번호였다. 날짜는 3년 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 헤어지세요. 수진은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런 문자 보낸 적 없어요. 하지만 사모님 번호에서 온 게 맞잖아요. 저는 이 문자를 받고 과장님이랑 헤어졌어요. 3년 전에요. 서연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상간녀 소송은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해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에요. 사모님은 이미 3년 전에 아셨잖아요. 수진의 머리가 하얘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사모님 일이고요. 서연우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한 번 더 이런 일로 찾아오시면 명예훼손으로 제가 소송 걸겠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수지는 숨이 막혔다. 서연우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경쾌했다. 딸깍딸깍. 마치 승리의 행진 같았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회사를 나섰다. 가을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엔 더 차갑게 느껴졌다. 수지는 고개를 떨구고 걸었다. 손끝이 떨렸다. 법무법인 상담실. 창밖으로 도시의 빌딩들이 보였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연우가 보내온 문자 캡처 이미지를 출력한 종이를 놓았다. 편집된 흔적은 없어요. 실제로 의뢰인 번호에서 발송된 게 맞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보낸 적 없어요. 3년 전에 남편 외도 사실도 몰랐는걸요. 그럼 누가 보냈을까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남편분이 보낸 건 아닐까요? 의뢰인 휴대폰으로 몰래. 수진의 손이 멈췄다. 그럴 수도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후를 대비한 거죠. 만약 불륜이 들통나더라도 부인이 소송을 못하게. 수지는 소름이 돋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3년 전 그 문자를 의뢰인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 둘째, 3년 전 이후에도 2사람의 관계가 지속됐다는 증거를 찾는 것. 첫 번째는 어떻게 증명하죠? 어렵습니다. 남편분은 이미 돌아가셔서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럼 2번째는요? 3년 전 이후의 증거를 찾는 거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만남의 흔적. 3년 전에 헤어진 게 아니라 계속 만났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찾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무법인을 나섰다. 비가 거세졌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남편의 물건들을 다시 뒤졌다. 서재, 옷장, 침대 밑.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밤 10시, 수지는 딸 유나의 방문을 두드렸다. 유나야, 엄마랑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 방 안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뭔가 긴장한 것 같았다. 아빠가 다른 여자 있었던 거 알았니? 방 안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째깍째깍. 유나야? 문이 천천히 열렸다. 유나가 서 있었다. 눈이 붉었다. 이미 울었던 것 같았다. 알았어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댔다. 숨이 막혔다.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 때요. 3년 전. 그 시기였다. 수지는 유나를 끌어안았다. 딸의 몸이 떨렸다. 얼마나 무거웠을까. 중학생이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큰 비밀.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알고 있었어? 미안해서요. 엄마한테.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수진도 울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유나가 말했다. 엄마, 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그때 서연우 씨한테 문자 보낸 거 나예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유나가? 딸이 보낸 거였나? 엄마, 휴대폰으로 문자 보냈어요. 엄마 몰래. 아빠랑 그 여자가 헤어지면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될 줄 알았어요. 유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더 큰일을 만들었어요. 수지는 딸을 다시 끌어안았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다. 유나야, 그때 어떻게 알았어? 아빠랑 그 여자 관계를.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봤어요. 직접. 수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3년 전 가을, 중학교 2학년이던 유나는 아빠와 함께 멋진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였다. 테이블마다 흰 천이 깔려 있고 은빛 촛대가 놓여 있었다. 유나야, 여기 자리 잡기 힘든 곳인데 아빠가 특별히 예약했어. 와, 진짜요? 유나는 신이 났다. 아빠와 단둘이 외식하는 건 오랜만이었다. 엄마는 오늘 친구 모임이 있다고 했다. 메뉴판 봐. 뭐 먹고 싶어? 이거요. 스테이크. 아빠가 웨이터를 불러 주문하려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먼저 들렸다. 딸깍딸깍.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미안해요. 늦었죠? 젊은 여자였다. 예쁘고 세련됐다. 긴 머리가 찰랑거렸고 원피스가 우아했다. 아니야, 우리도 방금 왔어. 유나야, 인사해. 아빠 회사 동료야. 안녕하세요. 어머, 유나구나. 되게 예쁘게 생겼다. 아빠가 자랑 엄청 많이 하셨어. 여자는 유나 옆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다. 생일 곧 있다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래. 한정판이라서 구하기 힘들었어. 상자를 열자 유나가 갖고 싶어 하던 명품 시계가 들어있었다. 대박!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특별히 유나 처음 본다고 준비했지. 저녁 내내 세 사람은 즐겁게 대화했다. 서연우는 유나가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아빠, 저 언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언니가 좋은 사람이지. 집에 돌아와서도 유나는 기분이 좋았다. 새 시계를 차고 거울을 봤다. 그런데 며칠 후 서연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유나야, 나 연우 언니야. 유나가 아이돌 팬이라며? 콘서트 티켓 보낼게. 유나는 깜짝 놀랐다. 헐, 감사해요 언니. 그 후로 서연우와 유나는 자주 연락했다. 한 달 후 아빠가 또 외식하자고 했다. 이번엔 어디 가요? 놀이공원. 놀이공원에 도착했는데 서연우가 있었다. 언니, 유나, 오랜만이다. 세 사람은 놀이기구를 탔다. 사진도 찍었다. 유나는 정말 즐거웠다.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났다. 영화관, 카페, 쇼핑몰. 엄마를 빼고 셋이서. 유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줄래? 엄마가 질투할 것 같아서.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았어요. 비밀로 할게요. 그렇게 유나는 공범이 되기 시작했다. 어느 토요일, 세 사람은 노래방에 갔다. 유나는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를 불렀다. 신났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다. 왜 이렇게 안 와? 시간이 몇 시인데? 아, 나 아빠랑 노래방 왔어. 노래방, 밤 10시에? 빨리 와. 알았어. 금방 갈게. 유나가 전화를 끊자 서연우가 말했다. 유나야, 잠깐만 밖에 나가 있을래? 아빠랑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응, 알았어요. 유나는 노래방 밖 복도로 나왔다.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셨다. 10분, 15분, 20분.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궁금해진 유나는 노래방 문에 귀를 가까이 댔다.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노래 소리가 아니었다.
낯선 소리들.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쁜 예감이 들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았다. 돌렸다. 문이 살짝 열렸다. 그리고 봤다. 아빠와 서연우가 소파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아빠의 손이 서연우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유나는 얼어붙었다. 숨이 멈췄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리의 힘이 풀렸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복도로 나왔다. 벽에 기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물이 났다. 10분 후 문이 열렸다. 아빠와 서연우가 나왔다. 유나야,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집에 가자.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였다.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다. 아빠가 물었다. 유나야, 괜찮아? 네. 짧게 대답했다. 집에 도착했다. 유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침대에 쓰러졌다. 베개를 끌어안았다. 울음이 나왔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다. 유나는 며칠 동안 아빠를 마주칠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만 있었다.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후 아빠가 유나의 방에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유나야, 아빠랑 얘기 좀 할까? 유나는 등을 돌렸다. 지난번 노래방에서 본 거 알아. 네가 봤다는 거. 유나의 몸이 굳었다. 많이 놀랐지? 미안해. 아빠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건데.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랑 엄마, 어린 나이에 결혼한 거 알지? 너 생겨서 책임감으로 결혼한 거야.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어.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서 말인데, 아빠, 엄마랑 이혼할 거야. 유나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아빠도 이제 아빠 인생 살고 싶어. 그럼 엄마는요? 나는요?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도 더는 못 버티겠어. 싫어요. 안 돼요. 나가요. 아빠는 한숨을 쉬고 방을 나갔다. 유나는 다시 울었다. 다음 날 서연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유나야, 어제 놀랐지? 미안해. 오늘 만날래? 유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우는 계속 연락했다. 일주일 후 서연우를 마주쳤다. 학교 앞에서. 유나야, 화났어? 이해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우는 유나를 카페로 데려갔다. 유나야, 역겨워? 나? 당장 엄마한테 말할 거야?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생각해봐. 너 덕분에 우리 가족처럼 가까워졌잖아. 내가 알리바이 대준 덕분에 데이트도 할 수 있었고. 그럼 넌 이미 공범이야. 아니에요. 아니긴. 사진 있어. 우리 셋이 같이 찍은 거. 네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네 엄마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네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알아? 유나가 맨날 엄마 욕했어요. 엄마가 자기 인생 망친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 안 했어요. 누가 믿을까? 너 아니면 나. 둘 중 하나잖아. 서연우는 휴대폰을 꺼내 유나 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자, 받아서 이렇게 말해. 엄마, 나 친구랑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어. 좀 늦게 들어갈게. 싫어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전화해서 엄마, 아빠가 바람 폈어요 라고 말해볼래? 그럼 너네 가족 끝이야. 유나의 손이 떨렸다. 착하네. 자, 받아.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나 친구랑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어. 좀 늦게 들어갈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자 서연우가 웃었다. 잘했어.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자. 그날부터 유나는 아빠와 서연우의 거짓말 기계가 됐다. 엄마한테 알리바이를 대주고 함께 외출하는 척하면서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시간을 만들어줬다. 유나야, 오늘 아빠 늦는다고 엄마한테 전해줘. 유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엄마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해. 거짓말이 쌓였다. 하나, 둘, 셋. 밤마다 유나는 이불 속에서 울었다. 조용히, 소리 죽여서. 엄마가 들으면 안 되니까. 나는 나쁜 애야. 엄마를 속이는 나쁜 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공범이 돼버렸으니까. 유나는 점점 지쳐갔다. 학교 성적도 떨어졌다.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 엄마가 걱정했다. 유나야, 요즘 왜 그래?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느라 피곤해서요. 또 거짓말. 거짓말이 일상이 됐다. 6개월이 흘렀다. 유나는 점점 지쳐갔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다. 밥맛도 없었다. 잠도 잘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우가 유나를 다시 불렀다. 유나야, 오늘 우리 기념일이거든. 좋은 데 갈 거니까 엄마한테 11시까지 친구 만난다고 해줘. 저녁 시간. 유나는 친구들과 영화를 봤다. 하지만 영화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10시 50분. 약속 장소로 갔다. 아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야, 같이 집에 가자. 둘은 함께 걸었다. 아빠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좋은 날이야. 유나야,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참말로 아빠, 응.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빠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이야? 저 힘들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아빠 보는 것도 다 힘들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유나야, 아빠도 힘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왜요? 사랑하니까. 그 말이 유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도 아빠 사랑했잖아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방문을 잠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다음 날 새벽, 유나는 눈을 떴다.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결심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유나는 거실로 나갔다. 엄마의 가방이 소파에 있었다. 휴대폰이 충전 중이었다. 유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휴대폰을 집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결혼기념일. 화면이 열렸다. 서연우의 번호를 찾았다. 문자를 썼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당장 헤어지세요. 손가락이 떨렸다. 전송 버튼 위에 있었다. 눌렀다. 전송. 메시지가 날아갔다. 유나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끝났어. 언니가 무서워서 헤어질 거야. 하지만 며칠 후 서연우에게서 답장이 왔다. 유나의 번호로. 유나야, 네가 보낸 거 다 알아. 귀엽네. 엄마 번호로 보내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어? 오히려 고마워. 3년만 지나면 너희 엄마가 나한테 소송도 못 걸거든. 법 공부 좀 했거든. 상간녀 소송은 불륜 알고 난 날부터 3년 안에만 가능한 거야. 유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손이 떨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뭐라고? 도와준 게 됐다고? 내가 엄마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앤 거라고? 유나는 머리를 감쌌다. 1년이 흘렀다. 유나는 계속 비밀을 지켰다. 아니, 지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쓰러졌다. 병원. 의사가 말했다. 암입니다. 3기입니다. 엄마가 울었다. 유나도 울었다. 유나는 기도했다. 간절히. 아빠가 회복하기를. 그리고 서연우와 헤어지기를. 제발.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 아빠는 살이 빠졌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그런데도 아빠는 서연우를 만났다. 어느 날 유나는 병원 복도에서 봤다. 서연우가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과일 바구니를 들고. 30분 후 서연우가 나왔다.
유나와 눈이 마주쳤다. 서연우가 웃었다. 유나야, 아빠 문병 왔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우가 다가왔다. 귓속 말했다. 아빠가 나한테 프로포즈했어. 나 좀 나으면 결혼하자고. 어때? 내가 너희 새엄마 되는 거. 유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서연우는 웃으며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딸깍딸깍. 유나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그리고 6개월 후 아빠는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 친척, 회사 동료들. 서연우도 왔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연우가 엄마에게 인사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장례식이 끝난 후 박수진은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서연우와의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이 정도면 소송할 수 있지 않을까? 수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하지만 서연우의 문자 때문에 막혔다. 3년 전에 이미 알았다는 증거를 더 찾아야 합니다. 3년 전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지는 탐정을 고용했다. 서연우의 동선을 추적했다. 탐정 사무실. 수지는 보고서를 받았다. 이상합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 문자 기록, 어디에도 남편분과의 대화가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럼 증거가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2년 동안 연락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조사는 계속됐다. 그리고 어느 날 탐정이 전화했다. 의뢰인님,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중고거래 앱이요. 서연우 씨 휴대폰에 설치돼 있어요. 근데 거래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이상한가요? 중고거래 앱을 설치만 하고 사용 안 한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좀 더 파봤는데요. 채팅 기록이 있더라고요.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들어갈 수 있나요? 남편분 휴대폰에도 같은 앱이 설치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수지는 집으로 달려갔다. 유나를 불렀다. 유나야, 아빠 휴대폰 어디 있지? 서랍에요. 둘은 서재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남편의 휴대폰이 있었다. 충전했다. 앱 목록을 확인했다. 있었다. 중고거래 앱. 엄마, 이거. 유나가 앱을 열었다. 채팅방 목록. 그중 하나를 눌렀다. 대화 내역이 쏟아졌다. 연우야, 나 재발했대. 항암도 다시 들어가야 된다더라. 오빠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아프긴. 너 못 보는 게 더 힘들지. 나도 보고 싶어. 오빠 꼭 살아야 돼. 알았어. 살아야지. 너랑 예쁜 애기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어. 수백 개의 메시지. 3년 전부터 남편이 죽기 직전까지. 끊이지 않은 대화들. 엄마, 이거면. 응. 이거면 소송할 수 있어.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상간녀 소송이 시작됐다. 서연우는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보내왔다.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중고거래 앱의 대화 기록, 날짜, 시간, 내용. 모든 게 남아 있었다. 재판 전날. 서연우가 직접 수진을 찾아왔다. 카페에서 만났다. 사모님.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의? 네. 재판까지 가면 서로 힘들잖아요. 서연우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5천만 원이에요. 애도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수지는 봉투를 보지도 않았다. 소송 끝까지 갈 거예요. 당신이 한 짓을 다 밝힐 거예요. 그러실 거면 어쩔 수 없죠. 서연우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재판 가면 유나 얘기 다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에요? 유나가 우리 데이트할 때 알리바이 대준 거요.
같이 놀러 다닌 거. 사진도 다 있어요. 딸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재판에서 다 나오겠죠. 유나가 알면서도 도와줬다는 것. 학교에도 소문나고 대학 가고 취직할 때까지 평생 따라다닐 텐데. 수지는 주먹을 쥐었다. 피곤해지기 전에 그만하시죠.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유나 대학 등록금, 생활비. 홀로 키우려면 돈 많이 들 텐데. 서연우가 일어섰다. 생각해 보세요. 수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집에 돌아와 유나와 마주 앉았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나 그 돈으로 대학 안 가요. 그 여자 더러운 돈 받지 마세요. 수지는 딸을 끌어안았다. 알았어. 안 받을게. 하지만 밤새 고민했다. 현실적으로 5천만 원은 큰 돈이었다. 혼자 유나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했다. 유나를 위해서. 새벽, 수지는 결정했다. 합의하기로. 결국 박수진은 합의를 선택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에 사인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확인됐습니다. 3일 내로 입금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5천만 원이 입금됐다. 수지는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몇 달이 흘렀다. 여름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모님, 혹시 아세요? 서연우 씨 결혼한대요. 뭐라고요? 다음 달에 결혼식 한대요. 신랑이 의사래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숨이 막혔다. 더 자세히 알아봤다. 신랑은 대학병원 의사였다. 집안도 좋고 조건도 좋았다. 엄마, 유나가 수진의 방에 들어왔다. 저 결혼식 가볼래요. 왜? 그냥 보고 싶어요. 언니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어. 엄마도 같이 갈게. 결혼식 날 9월의 토요일. 예식장은 강남의 유명한 곳이었다. 수진과 유나는 하객처럼 꾸미고 들어갔다. 예식장 로비는 화려했다. 꽃장식이 가득했다. 서연우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얀 드레스가 빛났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수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언니, 유나가 다가갔다. 서연우가 돌아봤다. 표정이 굳었다. 어머, 유나야? 왜 왔어? 축하해요. 결혼. 고마워. 서연우는 유나를 구석으로 데려갔다. 너 지금 뭐 하러 온 거야? 언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유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서연우가 받았다. 열어봤다. 표정이 굳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아빠와 서연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 중고거래 앱 대화 캡처. 그리고 한 장의 종이. 우리 아빠랑 바람난 상간녀 신부 서연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언니, 행복하게 사세요. 전 이제 갈게요. 유나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서연우가 손목을 잡았다. 야, 잠깐. 유나는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예식장 입구로 갔다.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냈다. 똑같은 내용이 인쇄된 종이들. 입구에 붙이기 시작했다. 신부 서연우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아빠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신부가 불륜했다고? 하객들이 전단지를 보기 시작했다. 신랑 측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신랑의 어머니가 서연우에게 다가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연우 씨,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봐요. 어머니, 그게 오해예요. 오해. 사진까지 있는데 오해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냐고요? 어머니, 그건. 대답 못해요? 대답을. 예식장이 혼란에 빠졌다. 신랑이 달려왔다. 사진을 봤다.
얼굴이 하얘졌다. 연우야, 이게 뭐야? 오빠, 들어봐.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이게 다 사실 아니야? 그건 예전 일이야. 다 끝난 일이고. 예전 일. 언제? 3년 전. 3년 전. 우리 만나기 직전이잖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 안 했어? 신랑의 목소리가 커졌다. 미안해. 말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신랑의 어머니가 신부 대기실로 걸어갔다. 서연우의 부모를 불렀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딸을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 수지는 예식장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유나가 나와 엄마에게 안겼다. 엄마, 나 잘한 거 맞죠? 유나야, 엄마도 놀랬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어? 30분 후 안내 방송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식이 취소됐습니다. 결혼식은 무산됐다. 며칠 후 서연우가 유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이 왔다. 걱정 마세요. 미성년자고 진실을 알린 거라 큰 처벌은 없을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의뢰인님, 서연우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동학대요? 네. 미성년자인 유나 씨를 협박하고 이용했잖아요. 불륜의 공범 역할을 강요한 것.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수지는 유나를 봤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요, 엄마. 끝까지 해요. 알았어. 합시다.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다. 1년이 흘렀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봄이 다시 왔다. 박수진과 유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예전 집은 너무 컸다. 남편의 흔적이 너무 많았다. 새로 시작하려면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햇볕이 잘 들었다. 거실 창으로 공원이 보였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 서연우에게 받은 5천만 원, 그리고 아동학대 소송에서 받은 배상금 3천만 원. 총 1억이 조금 넘는 돈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소송은 승소했다. 서연우는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판결문에 그녀의 죄가 명확히 기록됐다는 것. 이 기록은 영구적으로 남는다. 서연우는 회사를 그만뒀다. 결혼도 깨졌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는 소식도 들렸다. 복수는 달콤했을까? 수지는 생각했다. 아니, 달콤하지 않았다. 그저 필요했을 뿐이다. 유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놓아줄 수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엄마, 엄마. 유나가 집에 뛰어들어왔다. 나 대학 붙었어요. 정말. 어디? 서울대, 국문과. 수지는 딸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났다. 축하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유나의 얼굴이 밝아졌다. 예전의 그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3년 동안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그래, 우리 이제 괜찮아. 저녁을 준비하며 수지는 생각했다. 아빠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다. 배신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었다. 유나와 둘이서 천천히 한 걸음씩. 엄마, 우리 오늘 뭐 먹을까요? 네가 좋아하는 거. 그럼 파스타. 그래, 파스타 해줄게. 수지는 부엌으로 갔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대학 안내 책자를 펼쳤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다. 예전처럼 셋이 아니라 둘이.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괜찮았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포크를 들어 파스타를 먹었다.
유나가 문득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엄마. 응.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될 거예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넌 이미 충분히 강해. 그럴까요? 그럼. 넌 15살에 혼자 그 큰 비밀을 안고 살았잖아. 엄마를 지키려고 했고.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응. 응.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다. 붉은 빛이 식탁을 비췄다. 수지는 와인 잔을 들었다. 유나는 주스 잔을 들었다. 건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그날 밤, 유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3년 동안 일기를 쓰지 못했다. 오늘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서울대 국문과. 꿈꾸던 곳이다.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다. 나도 기뻤다. 이제야 숨 쉴 수 있을 것 같다. 3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다. 아빠 생각도 난다. 미운 마음만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엄마와 나, 우리 둘이서 잘 살아갈 거다. 꼭 일기장을 덮었다. 불을 껐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옆방에서 수진도 일기를 쓰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여전히 가끔 꿈에 나온다. 화를 낼까, 따질까 생각하지만 막상 꿈속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 그냥 바라만 본다. 어쩌면 그게 답인지도 모르겠다. 유나가 대학에 붙었다. 너무 기쁘다. 이 아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갈 것이다. 유나와 함께 수진도 불을 껐다. 창밖을 봤다. 별이 반짝였다. 당신, 우리 딸 대학 붙었어요. 서울대. 자랑스럽죠? 나도 자랑스러워요. 이제 그만 보내줄게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수지는 커튼을 쳤다. 침대에 누웠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다. 수진과 유나는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만개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엄마, 예쁘다. 그러게, 정말 예쁘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엄마, 나중에 나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유나 이렇게 예쁜데. 수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유나야, 배신당할까봐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 상처받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인생이야. 엄마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모르겠다.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누가 알겠어?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도 행복해. 내가 있으니까. 유나가 엄마에게 기댔다.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또 날렸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마치 축복처럼. 봄이 왔고 겨울은 끝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